시청자들의 진짜 분노는 단지 레드카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칙을 저지른 가해자의 소름 끼치도록 냉혈한 태도에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미국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에 의한 파괴뿐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포의 본질, 가장 교활한 오프 더 볼 살인 태클. 이 플레이의 잔혹성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전술 분석과 행동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를 해부해야 합니다. 공이 아직 저 멀리 센터 서클의 스테판 유스타키오 발끝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대체외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반칙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을까요? BBV A 컴패스 스타디움의 관중들과 TV 앞의 시청자들은 당시 공이 손흥민의 통제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 SPN의 한 전술 분석가가 논평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왜 그 타이밍에 스터드를 손흥민에게 겨냥했을까요? 그 해답은 코너에 몰린 비겁한 자들의 전술적 수단인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전반 45분 내내 손흥민과 마주하고 그를 마크하며 그의 위치 선정에 의해 철저히 고문을 당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센터백은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스프린트의 첫 발을 내딛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끔찍한 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비수는 현재 MLS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카를로스는 손흥민이 공간을 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스타키오가 고개를 들고 수비 라인을 부수는 스루 패스를 찌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극도의 절망과 패닉의 찰나, 카를로스의 뇌는 완전히 비신사적이면서도 잔인할 만큼 실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스가 나오기 전에 손흥민을 박살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을 놓친 단순한 볼 경합 반칙이 아닙니다. LAFC의 공격 시스템과 영혼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다분히 의도적인 전술적 암살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칼날의 해부, 생체역학적 잔혹성이 반칙을 스포츠의학과 생체역학의 렌즈로 해부했을 때 전문가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태클은 단순한 거친 반칙이 아니라 34세 손흥민의 커리어를 영원히 끝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포츠의학 전문의 라즈팔 브라르 박사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정면에서 태클을 받게 되면 시신경이 뇌에 경고를 보내 본능적으로 뛰어올라 피하거나 근육을 수축시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사신경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디딤발이 잔디에 단단히 박혀있는 상태에서 등 뒤에서 스터드로 온 힘을 다해 찍어 누르는 태클은 아킬레스건이나 전방 십자인대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가만히 서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아리와 발목 근육은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위해 갑작스럽게 수축할 준비를 하며 부분적으로 이완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극강의 충격량이 가해지면 발목과 무릎 관절에 끔찍한 비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사는 울먹이며 결론지었습니다. 방송에 울려 퍼진 손흥민의 비명은 살이 찢기는 듯한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슈퍼스타가 찰나의 끔찍한 순간에 깨달은 경악의 비명입니다. 밥줄이자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두 다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이고 비겁한 방식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휴스턴 다이나모는 LAFC의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강탈하기 위해 가장 더러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코너 플래그 곁의 시선,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즐길 때 하지만 미국 팬들과 언론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한 것은 태클 자체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받은 직후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보여준 소름돋 끼치는 냉혈한 태도였습니다. 보통 프로축구에서 선수가 동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고이든 아니든 첫 반응은 머리를 감싸쥐고 후회하거나 다급히 의료진을 부르거나 최소한 심판에게 변명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CBS의 베테랑 해설가가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드카드가 나오는 것을 본 후 이 브라질 센터백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를 어슬렁어슬렁 빠져나와 코너 플래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인 채 의료진에 둘러싸여 잔디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손흥민을 차갑고 공허한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 한 톨의 후보회나 인간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설가는 그의 스포츠 도덕적 타락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임무, dirty job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청부 살인업자의 병적인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퇴장당하고 출장 정지를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냥감인 손흥민이 구급 들것에 실려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너 플래그에 끈질기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는 MLS 전체의 명예, 전문성, 그리고 이미지에 정면으로 따귀를 때린 격입니다. 그것은 매우 유독하고 씁쓸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피치 위의 왕을 실력과 지능으로 이길 수 없다면 폭력을 써서 그의 다리를 잘라버려라 라는 것이죠. 구원자의 기백, 일어서서 날린 핏빛 프리킥 LAFC의 수석팀 닥터가 벤치를 향해 X자 교체 요청, 사인을 보냈을 때 BBVA 컴패스 스타디움 전체는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시대를 갓 맞이한 MLS의 역사가 한 도살자의 잔혹함 때문에 가장 빛나는 별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얀색 의료용 들것이 피치 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그 순간 의지라는 이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구급 들것에 오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뇌를 찌르는 고통에 이를 악물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두 명의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소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걷더니 오른발의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피치를 떠나라는 권유를 거절한 채 손흥민은 팔을 저어 수석팀 닥터를 터치라인 밖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발목 부위의 하얀 양말 위로 이미 피가 붉게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손흥민은 직접 허리를 굽혀 공을 집어들었고 절뚝거리면서도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자신을 쓰러뜨린 바로 그 프리킥 지점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눈빛에는 평소의 친근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휴스턴 다이나모의 골문을 똑바로 향했고 면도날처럼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홈 관중들의 미친 듯한 야유 속에서 손흥민은 강력한 벼락 같은 발등 프리킥을 날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공은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상대 골키퍼의 안도의 한숨 속에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비록 그 슈팅이 원더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해설가는 극도의 경외심을 담아 외쳤습니다. 그 순간은 LAFC의 위대한 주장에 대한 불멸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당신들이 폭력을 써서 손흥민의 육체를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 레전드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자부심을 영원히 절대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니는 등 뒤에서 날아온 칼날에 가장 오만한 행동으로 맞서 답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계속 싸우는 것으로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이 끔찍한 사건은 즉각 기술적인 공격수들을 위해 MLS가 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마크 클라텐버그 전 파이파 심판 슬래시 폭스 스포츠 해설, 카를로스의 플레이는 단순한 레드카드가 아니라 스포츠 범죄의 행위입니다. MLS는 이 센터백에게 수개월의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리그가 슈퍼스타들을 유치하고 싶다면 피치 위가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등 뒤에서 공격당하는 종합격투기 투기장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앨런 시어러 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공격수. 나도 저런 플레이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들것을 거부한 소니의 정신력은 진정한 전사의 정신입니다. 그는 카를로스와 MLS 전체에 나는 결코 비겁함 앞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장인 이유입니다. BBVA 컴패스 스타디움에서의 45플러스. 이분 살인 태클은 실용주의 축구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이면을 벌거벗겼습니다. 재능에 대한 두려움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자신의 육체를 던져 팀 골문의 안전과 맞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행동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을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역경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구원자의 위대함과 강철 같은 멘탈, 그리고 기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손흥민은 LAFC 코칭 스태프의 철저한 호의 속에 절뚝거리며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부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수백만 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은 무사할까요? 후반전에도 계속 뛸 수 있을까요? 미국 전체가 리그 전체의 도약이라는 꿈을 짊어진 그의 두 다리를 위해 숨죽여 기도하며 역사상 가장 긴 15분의 하프타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항상 평안하고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